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고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호황 뒤편에는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미래가 밝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원과 또 임금 삭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권에서 시작된 희망퇴직이 이번에는 카드업계로 번졌습니다. 신한카드가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KB국민카드는 2011년 은행으로부터 분사한 뒤 7년 만에 노사가 희망퇴직을 협의 중입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희망퇴직에 나선 건 수익 감소 때문입니다. 신한과 삼성, KB국민 등 8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8월부터 카드 수수료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정부가 7월까지 카드 수수료를 다시 내리기로 해 실적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계속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점점 업계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해외 진출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사업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올해 최악의 일감 한파가 예상되는 조선업도 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임금 반납을 전 사원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협의회와 협의해 희망퇴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을 위해 최근 또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다음 달이나 회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술 소비량 감소와 경쟁 심화로 오비맥주 역시 1년 만에 또 희망퇴직에 나섰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고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을 빼면 산업계의 윗목은 여전히 차가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대차 그룹과 만나 혁신성장 정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상생 등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5년간 신사업에 23조 원을 투자하고 4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현대차 연구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넥소를 직접 타보고 원격 자율주차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LG그룹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업을 찾은 김 부총리는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한 축임을 재차 강조하며 신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또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까지 해주신 데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또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5,300개에 달하는 현대차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3차, 4차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신산업 분야 협력업체들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협력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인원을 뽑게 돼서 일자리도 많이 늘리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 로봇과 AI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23조 원을 투자하고 4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고갈 우려와 수소 충전소와 같은 충전시설 확충 등 건의사항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던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이지만 갑자기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 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여금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은 86.2%가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39.1%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며칠간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한번 하기 힘드시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2부제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잇따라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10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올 상반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리에 나가보니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입자가 미세해 호흡기는 물론 폐와 뇌까지 침투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지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추우니까 많이 확인하는 편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심한 날에만 예보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더 검색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거의 없어 코리아 필터, KF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KF 뒤에 붙은 숫자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더 잘 막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입부분만 가린다든지 하는 착용 방식이 많은데요. 그 마스크 위쪽에 그 콧등 부분의 철사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콧등 부위에 잘 밀착이 되게 하는 게. 마스크는 이틀 정도 쓰거나 물에 젖으면 입자 차단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빨아 쓰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평균 3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조사 결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의 평균 가격은 1,407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평균가 2,192원보다 36% 낮았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소셜커머스였고 대형마트 인터넷몰과 백화점 인터넷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수치가 연속해서 나쁨으로 나타날 경우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에만 의무화했던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대하되 영업용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 발의로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여론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지자체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도 강제로 이런 차량 2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대중교통과 국외 요인을 개선시킬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더 편의성도 높이고 인프라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비상저감 조치를 해도 그런 것들이 삼국이 좀 환경 협력을 통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줄이자 이런 목표가 정해지고 정책이 수행되도록. 한중 환경협력계획 첫 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수수료 수익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이 22억 2,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6억 7천여만 원과 6억 5천만 원으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객기 내에서 뜨거운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에게서 1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모델 출신인 이 승객은 임신과 출산까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모델 출신의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비즈니스석에 탔다가 쏟아진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랫배와 허벅지 등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이듬해 항공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 측은 승무원이 실수로 라면을 쏟았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착할 때까지 얼음과 진통제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까지 화상을 입어 부부 관계는 물론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쳐서 쏟아진 것이며 기내 의사의 지시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2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대형 병원에 장 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고 항공기에서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이 원고에게 1억 96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델 경력을 기반으로 빵집 사업을 하던 장 씨가 사고 후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올해부터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가 보장됩니다. 또 주말 배달 유지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조와 화요일부터 토요일조의 2개조로 나뉘어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생활 균형 정책에 맞춰 이런 2개 근무조 편성 방식의 주 5일 근무제를 전국 24개 우체국에서 올해 3월부터 6월에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크게 초과하며 집배원 46%는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수탈의 관문이었던 부산에서 관련 관광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부산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 자연공원입니다. 산책로를 벗어나면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안내판을 지나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인공동굴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포진지입니다. 한때 젓갈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다 현재는 원형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출입구를 만들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수탈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구청은 그 인근에 있는 광산의 갱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용호광산은 일제강점기부터 구리를 채굴하던 곳으로 현재까지 갱도 7개가 발견됐습니다. 산책로와 가까운 갱도 한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륙도와 이기대 수변공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이기대 해안 외에도 대일본 무역의 거점이던 초량회관과 가덕도 등 다크 투어리즘으로 조명받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공시족에서 더 나아가 공딩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딩족들은 누구인지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공딩족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신조어인가요? 네, 공딩족이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는 뜻으로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응시생은 역대 최다로 무려 22만 8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중에 3,202명이 18에서 19세인 10대 지원자로 2015년보다 무려 48%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딩족들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네, 이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에서 29세 청년 4명 중 1명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고용 안정성과 복지, 노후 생활 등을 고려해서 일반 기업보다 국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18, 19살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일 텐데 일찍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전락한 데다가 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대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69.8%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 진학률이 70% 밑으로 떨어진 건 2000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9년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 학력과 연령 제한이 사라졌고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과학, 또 사회 등의 교과 과목이 9급 공채 필기 시험 과목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10대들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데 더 수월하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의 공무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또 남자의 경우는 공무원이 된 뒤에 군복무를 마쳐도 이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딩족들은 주로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공무원 교육업체의 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의 경우 고3이나 재수생 수강생 비율이 2014년에는 불과 5.3%였는데 2015년에는 25.3%로 훌쩍 오르면서 현재까지도 수강생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같은 현상을 보니까 어찌 보면 요즘의 10대들은 대학 간판보다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실용적인 진로를 더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 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10대들도 늘고 있는데요. 중년을 위한 자격증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사 시험 역시 2015년에는 143명에 불과했던 10대 응시자가 2016년에는 517명, 또 2017년에는 867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국가자격기술시험의 10대 합격자도 2012년에는 14만 1,251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6만 3,999명으로 10% 이상 늘었을 정도로 이 10대들의 전문 자격증 선호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0대들이 안정적이고 또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사실 문제는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공무원 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는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일반행정 9급 최종 합격자는 665명 중에 고졸 이하는 10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1.5%에 불과했는데요. 기술직군, 고졸 전형 등 모든 합격자를 합쳐도 고졸 합격자는 1,662명 중 48명인 2.8%였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종 합격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2년 2개월에 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딩족이 되기보다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둘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용적인 진로를 선택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한창 꿈을 꿔야 할 나이에 안정적인 진로만을 선호하는 건 불황이 낳은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